시황 교수님이 사실 이제 그 저희랑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네. 저희와 관계가 좀 많아요. 네네. 저랑 처음에 이제 종로 네네. 관련해 가지고 예, 제일 먼저 이제 맞습니다. 방송을 했었고 예. 뉴스타파 나오기 훨씬 이전이었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12산 계엄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 날이죠. 국무원이 중청하고 인터뷰도 하시면서 네. 분명히 이거는 명태균 수사가 트리거다. 네. 계엄의 트리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12월 3일 날 이제 저도 익명의 전화 2통을 받고 당신 체포될 수 있다 피해라. 네네. 그래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아내랑 막 국회로 왔다가 막 하는 와중에서 뭐가 뭔지 진짜 상황 판단이 잘 안 될 정도로 정신없는 밤을 보내고 새벽에 이제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문건들 중앙선관위에 난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6,100여 개의 파일 중에서 찾게 되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다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굿모닝 충청 기자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최초로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 내란에 대한 준비는 계속 해왔죠.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는 계속 해왔는데 과연 왜 그날 그 소위 말하는 발작 버튼을 왜 그날 눌렀을까에 네네. 대해서는 이건 100% 명태균 게이트와 직결된다 라는 것들을 제가 맨 처음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됐고 지금 오늘날 와서 보니 맞죠, 결과적으로 그거는. 이제 명태균 씨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김용현 장관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회의할 때 이거 특단의 대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비상대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다음 날 그 명태균이 트리거라고 이렇게 딱 짚은 그 근거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예. 검찰 수사 받고 나서 뭐 그런 느낌이 확 드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당시에 검찰은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수사 보고서가 작성돼 있다라는 건 12월 중순 네.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그게 밝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는 안 했던 거죠. 검찰은 쉬쉬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11월 21일 날 조사를 받으면서 쭉 창원지검에서 담당 검사의 질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서로 질의응답하고 하면서의 그 뉘앙스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많이 알고 묻는 거구나. 조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은 자료를 안 들고 가고 쭉 말씀을 듣다가 네네. 그 다음 날 쭉 정리하고 그 다음 날 다음 날 자료를 창원지검에 다 제출을 하죠. 실제 그 뒤에 이제 결과적으로 밝혀진 거에 보시면 제가 조사받고 11월 21일 날 조사를 받으면서 22, 23에 이제 자료를 내고 네네. 24에 윤희 예. 김용현 장관과 만나서 야 이거 특단의 조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24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버튼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준비는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는데 왜 하필 그날이냐? 목전에 달하는 날이었습니다. 뭐였냐면 강혜경 씨가 그 포렌식한 PC 돌려달라. 명태균 씨 PC 검찰에 가 있는 것이 지금 달려고 했죠. 검찰이 포렌식한 거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가환부 신청이라고 하는데 네. 돌려달라. 그러면 만약에 돌려주면요 이걸 민간 포렌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다 드러난다는 걸 본인들도 이제 두려웠겠죠. 네. 그다음에 같은 날 네. 명태균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네. 민주당에도 줄 수 있고 시민단체에도 줄 수 있고 하여튼 이건 판단을 해서 우리가 어디에도 줄 수가 있다라고 네. 말을 하니까 난리가 났겠죠. 엄청 촉박했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준비했던 아마 예정한 일정보다 좀 땡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뒤에 진행된 경과를 보면 약간 엉성한 면도 있잖아요. 준비 기간을 오래 했는데 네. 막상 당일날 그 발작 버튼을 누르고 나서의 그 움직임들이 보면 손발이 짝짝 맞아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듯이 그 긴박한 순간에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해서 착착착착 진행되는 어떤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진행된 건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저도 백령도에 안 끌려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급하게 눌렀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 한복판에 명태균 씨께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11월 4일 검찰 수사 보고서가 다 만들어졌고 그게 네. 뭐 대통령실에서 다 봤겠죠. 보니까. 당연하죠. 예. 그럼 그 부분을 한번 날짜별로 보면 11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의 대통령 지금의 예. 내란 우두머리가 예. 대국민 담화 그리고 간담회를 합니다. 음. 저는 대국민 방화라고 부릅니다.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던 날이죠, 실제로. 예. 뭐 자세부터 예. 말의 여러 가지 태도, 내용까지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근데 그날 아주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칩니다. 나는 명태균 씨랑 인연도 끊었고 네. 명태균 씨한테 불법적으로 뭘 의뢰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불법에 대해서 자신 있다 하나도 불법한 게 없다. 여론조사도 부탁한 적도 없다. 없고 이렇게 했죠. 네, 예. 11월 7일 날 그랬죠. 네. 작년 11월 7일 날. 그랬더니 어디가 불이 났습니까? 창원지검 난리가 났죠. 그렇죠.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난데없이 이 대통령이 벽을 팍 쳐버립니다.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죠. 사실상 니들 우리 건들지 마. 우리가 아무 관계 없다고 했으니까 네. 말했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뭐 검찰은 아니라 그러는데 11월 4일 수사 보고서 만들고 제가 턱 밑에서 대통령 모셔본 결과로 보면 민정수석 통해서 대통령한테 당연히 보고가 됩니다. 그렇죠. 안 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기들은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지만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화들짝 이상한 내용의 회견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창원지검에서 불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명태균 씨한테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폭파시켜라. 네. 뭐 16자리에 네. 뭐 비밀번호로 비밀번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뭐 검찰은 안 했다고 하고 하지만 네.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얘기고 그 시점이 언제냐? 회유를 했다 그러면 11월 7일 그 비상 11월 7일에 대국민 담화 그 직후부터 이제 회유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11월 15일 날 명태균이 구속이 되죠? 네, 구속이 되고 사실은 12월 3일 그때 왜 버튼을 눌렀냐? 그 다음에가 이 사람이 이제 구속 기간 만료일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시기예요. 12월 3일이라는 날짜가. 뭐 명태균이 들어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입을 열면 이 정권 한 달을 못 버틴다. 그래서 딱 한 달 만에 이제 사실은 저거가 됐죠. 그래서 그 말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예지력도 있는 것 같고, 네. 이 사람이 뭐 정무적 감각도 꽤 있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말은 출발은 거짓이 없어요. 내용에 자기를 힘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예. 허풍, 허세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근본적 출발에서 거짓말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짓말 영역이 이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자기 어떤 돈 문제와 관련된 계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짓이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돈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월급 반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세비 반띵 이런 거에서는 거짓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거짓이 있는데 네. 나머지 일반적인 정치적인 정무적인 업무에 대한 거에서는 출발은 다 팩트고 거기에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기 위해서 이제 허세 부리고 허풍 떠는 과장된 이런 표현들은 꽤 많이 있죠. 통화 내역에 보시면 많이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보통 이제 다른 정치인한테 얘기할 때, 내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랑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 들려주는데 실제 통화도 이렇게 들려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믿게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허세 떠는 거죠. 그냥 예. 쉽게 얘기하면 진짜 중요한 분들과의 얘기, 진짜 비밀스러운 얘기는 들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들은 정치인은 직접 통화하는 사이네? 거기서 이제 말이 예. 몇 배수로 이제 새끼를 쳐나가죠. 우리가 예. 승수라고 그러죠. 네. 2의 제곱, 제곱 막 늘어나는 거죠. 명태균이 봤더니 뭐 직접 통화도 야 내가 봤어 옆에서 다 들려줬어 하면 이게 이제 몇 배로 막 확산이 돼서 나가고 그 지역사회에서 명태균의 위상이 이제 굉장히 확고하게 높아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정치적 위상이. 예. 그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언론인들도 찾아오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협풍쟁이 아니냐, 정치적 사기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화한 내역이 있죠. 네. 내가 누구 얘기했었는데 이거 딱 듣는 순간 네. 기자들도 진짜 관련이 크게 있구나. 김영선이 주라 했네. 근데 네. 당에서 말이 많네.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정말 많이 퍼졌을 것이고, 그리고 뭐
한두 명이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 김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했기 때문에 널리 퍼져 있었겠죠. 그쪽 지역 사회에서. 예, 뭐 그게 중앙에도 알려졌으니까 140여 명의 정치인이 지금 관련됐다고 남상권 변호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명태균의 호 시절, 리즈 시절이 한참 2021년, 22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명태균이 구속되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반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명태균이 하나씩 이제 뭐 민주당과 접촉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걸 주잖아요. 황금포는 그게 총 3개가 세 개가 있고 이제 USB가 하나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다 이제 예를 들어서 USB는 이거겠죠. 추정해 보면 네. 자기가 이제 쭉 통화한 거 중에 중요한 거를 따로 이제 이걸 틀어서 녹음을 해서 이제 모아놓은 그런 USB로 추정이 되거든요. 뭐 대략 15만 5천 개 정도 파일이 있다는 거고 그 중에는 뭐 의미 있는 게 뭐 3분의 1만 쳐도 벌써 5만 개가 넘잖아요. 뭐 5분의 1만 쳐도 3만 개쯤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올 것이다. 다만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까지 쭉 흘러온 그런 흐름을 잘 우리가 아주 조심해서 유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쭉 거짓말하다 정의의 사도로 돌변한 것이냐?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처음부터 이 사람이 소위 구속되기 전부터 붙잡혀가기 전 단계부터 지금 구속돼서 있는 이 순간까지도 게임 이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프리즈너스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이게 다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게임 이론에 보면 tit-for tat이라는 게 있죠. 그 영어로 tit-for-tat. 네. 뭐 주고 받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패를 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저는 제 패를 바꿔요. 아. 그러면 상대방이 또 자기 패를 또 바꿔나가죠. 네. 그에 따라서 저는 또 제 패를 바꿔나가는 게 무한 반복이 되면서 예. 서로 진화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명태균 씨가 정보 감각도 빼어난 데다가 상대방 패를 계속 보면서 자기 패를 바꿔요. 자기 스탠스를 바꿔요. 그때 시류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 자기가 공격할 사람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딱 2명을 처음에 딱 특정해서 찝었어요. 오와 홍. 그죠? 여기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게 이 사람의 그 입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출렁출렁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죠. 진짜 본인이 지금이라도 양심을 걸고 뭐를 한다?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고한다? 정의의 사도로 돌아오겠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다 까야 되는 거죠. 뭐 명이, 명김 지금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수사보고서 107쪽짜리가 공개가 됐어요. 예. 그거는 명과 윤, 명과 김. 김. 예, 280개의 캡처본이에요. 예. 명이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 107쪽짜리 수사보고서를 저는 뭐 몇 번을 읽어보고 있지만 보면 중간중간 이빨 빠진 게 있어요. 날짜가 붕붕 뜬 게 있어요. 뭐겠어요? 본인한테 불리한 건 캡처가 잘 돼 있지 않아요. 아. 본인한테 예. 유리하거나 내가 나중에 써먹어야지 무기로 써야지 하는 것들이 주로 캡처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280여 개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빠진 거 명태균 김종인, 명태균 이준석, 명태균 홍준표, 명태균 오세훈 등등등 수도 없이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돼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까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보고서 안 나왔잖아요. 예. 더군다나 폰을 명윤과 명김 것도 명태균이 캡처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폰을 포렌식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 대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폰에. 그렇죠. 파괴력이 예. 아 그렇네 하고 생각했던 게 몇 배 더 파괴력이 있겠죠. 예를 들면 그 수사보고서에 보면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 보고 냅 충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네, 뭐 아주 거의 뭐 이렇게 선생님 하면서 떠받치듯이 하면서 냅 충성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걸 우리가 글로 보는 거잖아요. 캡처한 거를. 네. 그 느낌과 이 통화하면서 예를 들어 아. 선생님 냅 충성하는 걸 목소리로 듣는 것과 느낌의 강도가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지기수로 이 폰에서 15만 5천 개라는 그 파일 속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의심을 하는 게 검찰은 이 황금폰 세 개를 지금 다 포렌식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다 가지고 있고 한참 아직 90% 포렌식 했다고 그러는데 좀 네.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검찰만 지금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두 개는 이제 지금 다른 이제 뭐 봉지욱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알고는 있지만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는 검찰을 가지고 있고 검찰이 이것을 가지고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직접 명태균과 통화한 내용이 녹취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있겠죠. 그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파장이 뭐 일으킬 지금 우리가 거라고 하는데. 일부 이제 공개된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가 삼자에게 자기가 허세 떨듯이 이야기하는 게 공개된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명과 명과 김이 직접 통화한 것, 특히 명과 김이 직접 통화한 내용은 오픈된 게 없어요. 목소리도 없고 네네. 통화 내용은.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그 폰에 들어 있겠죠. 나오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 일에 대한 건 오히려 이제 괜찮을 수 있어요. 일은 조언을 받았다. 네. 정상적으로 일에 대한 걸 조언을 받았다 이럴 수 있는데 네. 소위 말해서 창피해서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내 충성부터 시작해서 아. 그 중간에 보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발을 동동 굴르면서 홍준표 후보가 가면 안 됩니다. 후보는 반드시 윤으로 와야 됩니다. 하고 막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쫄르죠. 그러면서 누구누구한테 내가 연락해놨고 룰을 바꿀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도대체 아직 대통령 후보 부인도 아니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부인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명태균은 뭐예요? 당의 주요 당직도 아니고 그냥 외곽에 있는 사람인데 네. 여론조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조합과 이 조합이 뭐길래 룰까지 바꿔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진짜 까면 국민의힘 열어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이미 지금까지 오픈된 것만 제대로 수사를 했어도 네. 이미 대권주자, 국민의힘에서 나오고자 하는 자칭 대권주자라는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었겠죠. 네. 근데 이제 타이밍상 명태균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통과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을 맞으면 본격적인 수사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선거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네. 조금씩 이제 늘어지겠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흔히들 말하듯이 자꾸 이제 정의에 대한 실체적 진상에 대한 규명이 뒤로 미뤄지는 안타까운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죠. 검에서 기존에 조사한 거 자료 받아옵니다. 명태균 씨도 또 있으면 자료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특검이 통과했을 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명태균 씨가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자료가 여기 이렇게 제출돼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네. 무게감은 몇 배로 커지는 거죠. 지금 검찰에 있을 때보다. 예. 실제로 나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자료 있고 여기 말을 했어요. 아직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일반 국민들 또 정무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것만 터져도 국민의힘의 소위 대권 후보 주자들이 절반은 없어지겠죠. 지금 사실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정조사에서 굉장히 잘 많은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꼭 특검까지 갈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다른 영역인데 예.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이제 쉴드 치는 철벽 방어하는 황당한 논리죠. 근데 이제 명태균 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100% 특검을 가야 된다. 네,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네. 검찰은 그걸 가지고 지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자기 조직을 살릴 수 있는 사람한테 손을 댈까? 왜 이렇게 이건 반드시 특검을 가야 되느냐? 예. 우선 첫째 여기서 거론된 사람 중에서 소환 조사 받았다는 사람 몇이나 보셨어요? 당장 가장 주요하게 등장하는 게 김건희인데 김건희 조사했단 말 들어봤어요? 없죠. 없죠. 그 다음에 뭐 김건희까지 갈 것도 없어요. 맨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들 뭐 홍, 네. 오 조사했단 말이 있어요? 네. 없어요. 없죠. 네. 이준석, 김종희 씨 뭐 등등등. 언론만 한 번씩 가서 물어봤을 뿐이죠.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이미 이 긴감까지 오면서 자연스럽게 지연된 정의가 돼버렸어요. 그럼 네.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21일 날 쭉 이렇게 조사받고 얘기하고 하면서 이 검사 요 멤버들은 굉장한 열의를 갖고 있고 실질적인 팩트만큼은 반드시 찾아 놓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사받고 나와서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료는 제가 낼 수 있는 건 냈어요.
왜 한마디도 안 했겠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이야기하면 저를 수사하고 했던 그 팀 멤버들이 좌천이 되거나 잘못되면 꽝이잖아요. 보통 검찰청 나올 때 뭐 카메라 기자 앞에서 뭐라 하잖아요. 예. 제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방송에서도 수많은 방송을 나가고 했어도 한 번도 한 달 정도를 제가 창원지검의 조사 내용을 말한 적이 없어요. 실제 양해를 구하고 기자들한테도 친한 기자들한테도 기다려주시라 때가 있겠죠 하고 피했어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수사팀 멤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보였고 많은 것들을 알고 물으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뭔가 기록을 해놓으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한 것도 있어요. 요렇게 꼭 타이핑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확인한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아쉽고 안타깝게도 저를 조사한 분은 지금 상원에 없어요. 그때 창원지검에 파견됐던 많은 검사들이 지금 다시 다 돌아갔잖아요.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원대복귀 뭐 인사 처리돼서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원대복귀가 됐든 뭐를 했든 좌천인 거죠. 없어지면. 그렇죠. 이 사건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을 끌었고 지금 또 이게 이제 사람이 바뀌면 기록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예. 흐지부지 될 수 있던 찰나구나. 특히 이제 창원지검은 12.3 내란 발작 버튼이 눌러지면서 좋아했을 수도 있죠. 화제 중심에서 외면이 되니까 잠시 이제 딴 쪽이 훨씬 더 집중을 받게 될 테니까 우리가 약간의 해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검사들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명태균 건은 특검이 관철돼서 특검에서 다시 A부터 Z까지를 다시 해야만 한다. 맞습니다. 특히 그 정점에는 김건희에 대한 조사는 피해갈 수가 없다. 예. 맞습니다. 창원지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네. 꼭 국회에서 이제 특검 이거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 예. 저